19세기 이후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하여 7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9월 26일 오후 허리케인 헬렌이 플로리다 해안에 상륙하였고 바람은 시속 225km에 달했습니다. 이는 1851년 이후 빅밴드 지역에 영향을 준 4급 허리케인으로는 처음입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 주 전역에서 학교, 공항, 도로가 폐쇄되었습니다. 대피 명령은 4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기상학자들은 파괴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안 및 저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와쿨라는 이렇게 강력한 폭풍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와쿨라 카운티의 보안관 자레드 밀러가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예상에 따르면 헬렌은 북서쪽으로 이동하며 금요일과 토네시 계곡에서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결과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및 엘라베마에 비상사태를 승인했습니다. 헬렌은 남부 캐롤라이나의 서부와 조지아의 북동부에서 세대에 한 번 발생하는 폭풍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허리케인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는 허리케인과 관련된 사망자를 1명 확인했습니다. 타라하시에선 자정에 폭풍이 크게 강해졌고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비는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의 중앙 및 서부 지역과 테네시의 일부 지역을 침수시켰으며 이곳의 주지사들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모로코 타타주에서 홍수가 승객버스를 휩쓸었습니다. 현재 2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고 14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전날 이 지역에서는 강한 폭풍이 발생하여 기록적인 비가 내리며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물의 흐름이 너무 강해 승객버스가 휩쓸려 갔습니다. 당국은 2명의 사망을 확인했으며 14명이 실종되고 13명이 구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홍수로 인해 일부 주택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붕괴되었고 도로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구조 및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이번 9월에 국내에서 발생한 2번째 대규모 홍수입니다. 이전의 홍수로 인해 이 지역에서 강한 비가 내린 후 남부에서 18명의 목숨이 앗아갔습니다. 튀니지에서는 폭우가 홍수를 유발하여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는 공화국 내무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내무부는 악천후가 국가의 여러 지역에서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세린주의 와디스키 라드 지역에서 40살 남성이 사망하고 나불주의 나불시에서 48살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5살 아동은 시디 부지드주의 사바렛 아스커 지역에서 익사했습니다. 케프주에서도 2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폭우로 인해 많은 도로, 자동차 도로 및 철도 도로가 손상되었으며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튀니지 수도에선 여러 교육기관이 폐쇄되었습니다. 최근 튀니지에서 이러한 강한 비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9월에는 튀니지에서 하루 만에 연간 강수량의 절반이 내렸습니다. 츠치 인샨 아틀라스 해성은 지구에서 올해 가장 밝은 해성이 북극성처럼 빛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해성은 태양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미 97일에 태양과의 최대 근접 지점인 페리게이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해성이 이 근접을 무사히 넘기면 지구에서 잘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성의 역사는 2023년 1월 중순 중국의 천문대에서 약한 물체가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해성은 매우 멀고 희미했지만 이후의 관측 결과 2024년 가을에는 아마도 맨눈으로 천문학자들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초 해성 전문가가 이 해성이 조각날 가능성을 제기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태양을 향한 길에서 4월부터 7월 초까지 밝기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성의 꼬리가 일반보다 더 큰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조각화에 진행된 단계를 나타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성이 단순히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태양을 향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해성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늘에서 이 멋진 우주 공연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칭탄강에서는 강한 조수가 관측되고 있으며 높이는 약 1.5m에 달해 지난 이틀의 수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조수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각적인 효과도 커져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놀라운 장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강한 파도가 산책로의 난간에 부딪히며 이 지역의 조수와 그 빈도가 매시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이 조수는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조수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장쑤성 하이닝에서는 기자와 자연 애호가 그룹이 산책로를 따라 조수를 관찰하며 독특한 순간을 사진과 비디오로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보호하고 관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내에는 녹지가 조성되고 경고 표지판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고를 예방하고 자연현상을 편안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모든 참석자에게 현장 직원의 지시에 따르고 허가 없이 바리케이드를 넘거나 제방의 가장자리로 다가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내이시의 동물원에서 방문객들에게 판다처럼 염색된 2마리의 차우차우 강아지가 전시되었습니다. 판다, 우리 안에는 실제로 흑백 무늬의 작은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방문객들이 자세히 보니 2마리의 차우차우 강아지가 판다처럼 염색된 것이었습니다. 희귀한 동물로 촬영된 이 비디오는 빠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짜 판다들은 실제 판다들보다 훨씬 활발하게 움직였고 그들이 피곤해 혀를 내밀고 거칠게 숨을 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개라는 마지막 의심도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털은 판다의 털을 닮게 하기 위해 일부러 짧게 깎였습니다. 동물원 직원들은 우리 안에 염색된 개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들을 판다로 속인 것이 아니고 판다개로 특별히 전시한 것이라며 사기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방문객들은 입장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월에는 중국 타이저우성의 또 다른 동물원이 2마리의 차우차우를 판다처럼 염색한 사실이 밝혀져 비슷한 스캔들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동물학대라며 동물원 직원을 비난했으나 동물원 측은 천연 염료만을 사용했고 사람들도 머리를 염색하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곳에 진짜 판다는 한 번도 없었으며 이는 그저 주목을 끌기 위한 무해한 놀이 시설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판다라고 생각하는 동물들을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 항저우시의 동물원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곰을 보러 온 관객들은 포식자가 아니라 코스튬을 입은 남성이 우리 안에 전시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은 그 동물의 이상한 움직임이 사람에게 더 가까운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기 시작하자 동물원 측은 우리 안에 실제로 말레이 곰이 사육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종은 독특한 체형과 얼굴을 가지고 있어 꼭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보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풍은 9월 중순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따뜻한 태평양의 물 위로 북서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웠다. 처음에는 중간 정도의 열대 폭풍으로 여겨졌으나
예상치 못한 바람의 강풍과 기압승으로 인해 빠르게 3등급 허리케인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기상학자와 멕시코의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놀라움이 되었다. 존이 최대 세력에 도달한 후 그 중심은 멕시코 남부에 상륙하였고, 오아하카, 헤레로 및 치아파스주에 영향을 미쳤다. 아카풀코와 푸에르토 에스콘디도와 같은 해안 도시는 허리케인 바람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시속 190km에 달하는 바람은 집의 지붕을 날려버리고 수천 그루의 나무를 쓰러뜨리며 전선이 무너져 수만 가구가 전기 없이 지내게 되었다. 해안 지역에서는 강한 파도와 폭풍 해일이 관찰되어 해안 지역이 침수되고 건물이 손상되며 작은 보트 선착장이 파괴되었다. 허리케인 존이 아카풀코를 강타한 후 도시에선 약탈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파괴적인 홍수로 인해 주민들은 물, 전기, 음식이 없어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대규모 약탈이 발생했습니다. 상점과 슈퍼마켓은 주민들이 식량과 필수품을 구하기 위해 몰려드는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시 당국과 비즈니스 관계자들은 약탈 증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홍수와 정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에서의 상황이 걱정되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일부 상점은 가격을 유지하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려 했지만 상황에 대한 통제는 일시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국가경비대와 지역경찰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동원되었지만 상황은 긴장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약탈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순찰이 필요했으며 주민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부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폭풍의 가장 심각한 결과 중 하나는 강한 폭우였다. 헤레로와 오아하카의 산악 지역에서는 집중 강우로 인해 수많은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500mm에 달했으며 이는 한 달분의 비와 같다. 그 결과 라몬타냐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산사태 중 하나가 여러 집을 파괴하였고 2사람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대피를 요청했지만 모두가 제때 위험 지역을 떠나지 못하여 피해자 수가 증가했다. 멕시코 정부와 민방위 서비스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수천 명의 구조대원과 응급서비스 직원들이 폭풍의 피해 복구와 피해자 구조 작업을 위해 24시간 활동했다. 오아하카와 헤레로주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학교를 폐쇄하며 모든 공용 행사를 중단했다. 피해 지역에서는 80개 이상의 대피소가 열려 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멕시코 대통령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들에게 지역 당국의 지시에 엄격히 따를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주택과 생계를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피해 지역의 복구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도로, 전력선 및 수돗물 공급 등 피해 인프라 복구를 위한 긴급기금이 책정되었다. 일부 지역에선 농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했다. 폭우로 인해 옥수수와 다른 주요 작물의 수확이 피해를 입었다. 지역 농민들은 향후 몇 달간 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는 정부와 국제기구가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전기와 교통 경로 복구가 주요 문제가 되었으며 나무와 산사태로 인해 차단되었다. 피해 지역에선 많은 도로가 통행 불가능한 상태였고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인프라 복구에는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특히 접근이 매우 어려운 외진 산악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경제학자들은 존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관광 산업은 해안주에서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대규모 관광객 대피와 해안 시설 파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복구 작업이 제때 완료되지 않으면 손실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소방관들이 중앙부에서 높은 기온이 숲과 초원에서 불길의 빠른 확산을 촉진시키는 지역에서 화재와 싸우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는 산불의 발생과 강화를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주며
지역 당국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히도 불은 이미 주거 지역에 도달했으며 로스코코스와 카피아 델 몬테 도시에서 수백 명의 주민들이 대규모로 대피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길이 사람들의 집과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화상을 입은 사람과 다른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여러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소방관들에 따르면 불이 확산을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주요 장애물은 높은 온도뿐만 아니라 불꽃을 강화하고 빠른 이동을 촉진하는 돌풍입니다. 소방관들은 불이 확산을 막기 위해 24시간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탄 지역의 피해규모는 아직 평가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재해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긴장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화재와의 전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상 조건의 조속한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